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지난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이 마스터카드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3.4% 증가했다며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 스펜딩 풀스에 따르면 11월 29일이었던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오프라인 판매는 0.7% 정도에 그쳤지만 이커머스 부분이 14.6%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3.4%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성장에는 물론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행사로 인해서 이런 소매 판매에 따라 네 가지 주요 테마를 좀 눈에 띄는 테마를 발견했다라고 전했는데, 첫 번째는 가치의 유행으로 이 마스터카드의 수석 고문인 이 스티브 세도브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우리가 좀 기쁜 날이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자라기보다는 프로모션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확인하면서 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 위주로 이렇게 소비를 의도적으로 분배한다. 즉, 지출하다 조금 더 스마트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테마였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이커머스의 의류 활성화였습니다. 이번에 의류 자체가 좀 많이 팔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커머스에서 의류 소비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이커머스에서 의류 안에서도 좀 신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며 이렇게 의류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신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눈에 띈다라며 두 번째 테마를 전했고, 세 번째 테마로는 연휴 기간 동안 식료품 좀 지출이 증가했지만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그 하루의 한정에서는 레스토랑의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며 이 레스토랑도 하나의 굉장히 눈에 띄는 테마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마는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소비 증가가 좀 눈에 띄었던 지역으로는 매사추세츠, 그다음 워싱턴, DC 그리고 콜로라도를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소식인 웨드부시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TC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애저 라이센싱 정책, 번들링, 인플렉션 AI에 관련된 인수, 사이버 보안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음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결국에 이는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온다면 이러한 리나칸의 어떠한 FTC에 대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는 결국에 끝날 것이고, 이번 FTC의 조사는 그냥 리나칸이 떠나기 전에 빅테크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다라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좀 위험은 없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독점 소송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물론 새롭게 또 트럼프 행정부가 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어떠한 감시나 질문 정도는 남아 있겠지만 결국에 새로운 행정부의 FTC 위원장이 온다면 결국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는 좀 뒤로 밀려날 것이고, 오히려 시장은 향후 트럼프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혹은 테크 친화적인 이런 FTC 위원장을 맞이할지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칸 시대의 종식은 빅테크에게 가장 좋은 뉴스이다 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웨드부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그리고 목표가 $550를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12월과 1월 즉 내년까지 한번 월간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월이 끝났죠. 11월 같은 경우는 현재 올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한 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11월에 5.7% 상승했고, 나스닥은 6.2%,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한 달간 10.5% 상승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잠깐 결국에 깨지긴 했지만 처음으로 45,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23년 11월 이후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S&P 500이 6,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현재 S&P 500이 한 6,032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6,300까지 간다고 하니까 약 거의 5% 가까이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모습인데요. 에버코어 ISI가 이렇게 성장을 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현재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12월 동안 좀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특정 섹터가 아니라 소형주, 뭐 소비자 혹은 뭐 산업 등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이제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또한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는 도 역시 되게 12월과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 결국에 이렇게 좀 12월과 1월에도 강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계절성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12월 같은 경우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1월 역시도 주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러셀 2000이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과 1월 같은 경우를 마치 이제 블랙잭이라는 카드 게임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신이 19라는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딜러가 6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거의 이제 승률은 이제 뭐 70% 정도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이제 25년 같은 경우 이제 워낙에 현재 강세론자가 시장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심리와 관련해서 또 한 번에 꺾이면 또 다 같이 꺾일 수도 있다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25년에는 그 부분이 조금은 우려는 된다라며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데이비스 리서치 같은 경우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나오게 된 원인은 이제 달러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이것들이 결국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달러가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잠깐 소폭 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게 미국 내부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 이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 타격을 주고, 또한 현재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수출 기업이 과거에 20%였는데 현재는 12%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수출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또한 결국에 이렇게 또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주가 악영향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뭐 감원이나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좀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다. 경기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와 그리고 S&P 500의 지수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0.4로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좀 갖는데요.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S&P 500 지수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이치뱅크의 소식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도이치뱅크는 사실 이제 2025년 S&P 500을 거의 7천까지 볼 정도로 긍정적인 뷰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한번 이렇게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이제 결국 경기 침체와 성장 컨센서스인데요.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24년도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25년에 들어올 경우에 또 대규모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와 성장 컨센서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8월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원인이 바로 이제 혹시나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는 금방 반등했지만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와 함께 이렇게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8.5% 하락이라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경기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비교적 이제 1.3% 정도에 좀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올라가는 것이 용이했지만 2025년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센서스가 2%를 넘고 또한 계속해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제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전하며 이 첫 번째 위험을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한번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으나 현재까지 지정학적 위기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가가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92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브렌트유가 치솟고 또 S&P 500도 그 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여전히 시장은 좀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나면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난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옴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5%가 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2025년과 2026년까지 현재 연준의 기존 목표치인 코어 물가의 기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2021년부터 5년간 이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장기간의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시장의 어떤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이런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도 2025년에도 조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밸류에이션 역시도 조금 우려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렇게 도이치뱅크는 S&P 500 2025년에 S&P 500을 7,000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위와 같은 좀 위험도 함께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전했으니까 이 점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소식들, 첫 번째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굉장히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또 월가에서 올해 12월과 내년까지 어떠한 뭐 위험이 있고 뭐 어떠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발표했던 이 전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경제 인식을 하고 또 25bp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워낙 그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좀 관세를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 잠깐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 닉슨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또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또 이 베론스에서 발표한 50%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난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 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